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험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결국은 중국 증시가 갑자기 또 급락을 하면서 같이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네요. 자, 그래도 금요일장 마무리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증시가 제법 국내외 변수에 대비해서 선방을 해왔는데, 오늘도 자구반 때까지 투자 심리를 좀 이끈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이 입어서 좀 반등을 좀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후반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후반까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74% 거의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현재 1872.57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중국에서 4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긴급 유동성 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간밤에 유럽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3월 달에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을 짓겠다라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신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결국은 글로벌 증시도 올랐고요. 국내 증시도 그런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고 있죠.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4% 정도 올라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기 자금들은 꾸준히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매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요. 현재 1228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많이 삽니다. 현재 2632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1400억대의 매도 우위에 또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6% 흐름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116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1.09% 지금 하락 중인데요. 그동안 흐름을 좀 잘 지켜줬었는데 오늘은 시장과는 같이 섞여서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0.7% 정도의 반등이고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각각 2.6%대 그리고 2.7%대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 SDS까지 전부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랜만에 강세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상승으로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1.8%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1.3% 역시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강세 분위기 현재 3.2% 오르면서 6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 SDS 각각 1.5% 그리고 3.2%까지 상승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오늘 1.8% 좀 약세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전날 유가의 강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리고 중국 증시의 또 하락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1.8%대 하락하면서 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4%대 반등 주고 있고요. 65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기아차, 신한지주, SK까지 현재 2% 그리고 3%, 4%대까지 상승 분위기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시장이 결국은 하락을 좀 마무리 짓는 그런 국면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월요일장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승에 대한 분위기 조금씩 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불확실성은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코스닥 669포인트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 때까지 플러스 건을 유지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 장중 하락폭을 좀 키우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현재 구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니까 1% 이상의 큰 반등세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중 조정을 거치면서 장 후반 때는 꼭 투자 심리를 회복하면서 마무리되었다는 뜻인데요. 우선 대내적인 변수가 시장에 대한 악재가 되었고 다시 한번 이제는
시장은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지켜진다라면은 이 다음엔 이 탄력적인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장후반 때까지 수급적인 부분들 좀 더 도와준다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더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최근까지는 이 코스닥 시장을 두고 단기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제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세에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수 방어를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이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 매도세에서 단기 순환매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때는 이 지수 포인트대가 1% 가깝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플러스권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장중 조정을 마치고 투자심을 이끄는 데 있어서 플러스 전환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약세권에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이 어제까지 신고가 형태의 기조를 만들어내다가 오늘은 3% 이하의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소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체크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한다라면은 바로 이 컴투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7% 가까이 큰 상승세 장 후반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컴투수를 필두로 해서 다른 게임주들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오늘은 이 신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장중 액션스퀘어와 조이맥스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 시장 계절적으로 이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수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그동안 실적 부진에서 이제는 신작 게임으로 하여금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모두 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 창조경제, 문화, 융합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이 컨텐츠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방학 시즌인 만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체크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를 장후반대 끌어올리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장을 이제 방향성을 위로 가기 위한 모멘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의 지수 포인트 680포인트대까지 회복하는 데까지는 단기 순환매의 매매 전략을 펼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를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특징주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LG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준비된 이슈와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가 반등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자, 이유는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점보다는 이 전기차, 부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이슈화 되면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과 새로운 시장에서 경험을 벌일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LG전자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GM차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품들, 그리고 이 VC 사업부를 통해서 새로운 이 전장 사업에 대한 IT 솔루션, 이와 같은 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GM에 이어서 중국의 2차 자동차에 대해서 이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우선은 LG전자가 이와 같이 모멘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전장 사업에 진행한다라는 진출 소식과 함께 스마트카, 전기차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신수용 사업이고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이에 관련된 전기차, 특히나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받으시고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에 대한 불안함, 저희와 함께 푸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자, 간만우 이렇게 의뢰해 주셨고요. 매수가 9,4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자, 우선 간만우, 일단 이 올해가 되면서 정부에서 새롭게 다양한 정책,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키워드를 내놓았죠. 자, 그 중에서 이제 5세대를 이제 준비하자라는 시장의 육성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4G 세대에서 이제 5G에 대한 세대를 준비한다면은, 이와 같이 기지국 건설을 위한 간만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주가 추이가 꾸준하게 잘 지켜오다가 오늘은 장중 투매가 진행되면서 좀 가파르게 투매가 동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물론 장 초반 때부터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정권이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투매 기조가 시장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동반 투매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폭이 좀 만들어졌는데, 일단 단기적인 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동조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간적으로 이 지지선에 대한 하방 지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8,000원 선을 다시 한번 또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이 9,000원대까지 반등을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8,000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신경 쓰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 시에는 9,000원대에서 그리고 또 9,500원대까지는 손쉽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이 전장 공정 사업이기 때문에요. 간만우에 대한 관심 새롭게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바로 웅진에너지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1,81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10%네요. 자, 일단 웅진에너지를 1,8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물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딱 보니까요. 아마도 1월 15일인가요? 금요일 날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23.6%나 올랐었거든요. 이때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그 웅진에너지가 지금 최대 주주인 웅진을 대상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웅진에너지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하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겪고 있어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 기업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태양광 사업 쪽이기 때문에 워낙에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지만 결국은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장기 이 불황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 그리고 랠리를 기대하면서 이 주식을 매수하기는 사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웅진에너지에 대해서는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지금 1,810원인데요. 목표 주가를 제가 1,8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1,8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부근에 오면은 차라리 물량을 파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RF텍요. RF텍. 자, 이 종목 매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세요? 8,490원에 20%인데요. 네. 8,500원 정도 가격이라면은 보유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11월 작년 27일 날 샀어요. 지난해 연말 때 잡으셨다가 지금 일단 추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요 근래 1월 달 돼서부터는 주가 하락이 좀 나타냈어요. 저번에 한번 좀 올라갔는데 네. 계속 보유하라 해서 좀 있었더니 막 갑자기 쭉 그랬어요? 빠졌어요. 못 팔았어요. 제가 이 종목을 쥐고 있었다라면은 저 역시도 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RF텍 사실은 핸드폰, 스마트폰 관련해서 기기 종목이라서 스마트폰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 곧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가가 조금 방향성이 조금은 이 매물벽에 대한 부담을 안 하는지, 일단 지속적인 하락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 RF텍에 대한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주가가 그냥 맥없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보통은요, 주가가 이제는 이런 고점을 어느 정도 좀 두드리다가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형상이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고점권에서 문에 대한 두드림이 있었지만은 거래량이 크게 분출하지 못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조금씩 흘러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설 때는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 자, 6,840원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7만 주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처럼 시장에 대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종목이고, 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을 좀 생각해 보면은,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 사실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무선 충전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웬만큼 기기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무선 충전에 대한 충전기를 필요로 한 사람이 시장에 대한 예측만큼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 개선이 좀 덜이었고, 그리고 RF텍이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머니 핸드폰 어디 거 쓰고 계세요? 삼성 거요. 삼성 거 쓰고 계시죠? 삼성 거 이 충전기 그 뒷부분 보시면요. 그 회사가 RF텍이에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든 어떤 기기든지 그 잭 꽂는 것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구매하면은 이거를 굳이 재차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 장치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핸드폰을 사더라도 이전 걸 쓰는 형태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망가지지 않으면은 이 충전기를 또 구매하는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충전기에 대한 이 수요를 늘려면요, 새로운 기기하고 덧붙여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가 새롭게 출시가 돼서 팔게 되면은 충전기 당연히 그 안에 부속품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요번에 2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더 이상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2월 달에 매수가 근처까지 못 올라오잖아요. 네. 2월 달에 수혜주로 해서 분류돼갖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못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크게 수익에 대한 목표를 크게 갖지 마시고, 2월 달에 올라오지 못하면은 과감하게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까지 얼마쯤 정도 오면? 우선은 2월 달까지 매수가는 올라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매수가까지요? 예. 이해되셨어요? 모멘텀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수혜지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2월 달까지 그러면 안 올라오면 갤럭시 시리즈가 2월 21일 날 발표 예정이에요. 그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예. 만약에 매수가 회복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더 수익을 낼 것인가 마는가에 대해서는요, 2월 달까지 매수가가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신제품 출시에도 그 기간이 지나가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뭐 2월 달 그 20일 전후로 그때까지 네.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1차적으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더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마저도 기회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 종목은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수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살 필요 없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아요. 다음 보내주신 종목은 원익 IPS예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화면에 지금 잠깐 비춰주세요. 11,500원대.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원익 IPS 지금 현재 매수하시고 나서 좀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요. 11,500원 정도면 아마도 오늘 정도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원익 IP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저는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증착 장비 쪽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원익 IPS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요. 지금 애플 쪽에서 신제품, 아이폰에, 바로 OLED 패널을, AMOLED 패널을 장착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게, OLED 관련 장비 업체들에게는 큰 수혜가 되겠죠.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삼성 쪽과 LG 쪽도 올해 같은 경우에 OLED 투자를 좀 크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익 IPS의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의 투자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뭐 1월 22일입니다. 오늘이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업이 이제 분할 상장이 돼요. 그래서 원익 TGS하고 원익 IPS로 이 분할이 돼서 원익 TGS는 바로
지주회사 합격이죠. 실질적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익 IPS의 경우는 실질 사업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분할됐을 때 어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익 IPS는 4월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시면서 투자 수익을 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익 IPS 4월 전까지의 어떤 주가 흐름으로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요. 13,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한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3,5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좀 빠르게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 위쪽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3,500원을 1차 목표가, 15,000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목소리 밝으신데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NH 투자증권인데요. 예, 예. 1,900원에 네. 20% 가지고 있거든요. 1,900원에 20%? 예. 인사는 밝게 나오셨는데 종목을 여쭤보니까 바로 종목이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어요. 예. 예. 자, NH투자증권 증권주들은요, 네. 이 기업이 어떻고 떠나서 지수 자체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사실 증권주가 좀 더 탄력을 보인 이유가요. 예. 아직까지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했을 때 주식 투자에 대한 시간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제 오늘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끌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우선은 이 종목을 쥐고 계신 지 시간은 좀 되셨지만, 네. 앞으로 뭐 좀 더 주식 투자에 대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NH투자증권이 10,000원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지수 포인트대가 1900도 회복할 것이고 200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예.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시 자체를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증시 따라서 증권주들도 그만큼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주식이 지수가 올라온다는 거는 시장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매매를 많이 하고 싶게끔 만들어줘요. 예. 많이 하게 되면은 증권 투자사,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다만 NH투자증권 사실은 우리 투자증권하고 NH증권하고 합병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합병하다는 거는 이 증권주의 칼바람도 불고 구조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예. 한 차례 이미 맛을 봤어요. 구조조정의 맛을 봤어요. 뭐 가령 메리츠 종금증권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 구조조정 한 차례 겪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고점을 다시 한번 목표가를 갖는 거는 무리함이 있어요.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이거는 그때 호재가 돼서 움직인 거고 지금은요. 뭐 어느 정도 좀 제한선에 그러니까 이 과거 차트를 잊으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예. 다시 한번 또 올라오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고점이 9,500원. 또 만나게 되는 자리가 10,000원. 예. 그리고 또 만나게 되는 자리가 매수가 근처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첩첩산중으로 매물대를 계속 만난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저라면요. 증시가 더더욱 좋으면요. 증권주만 좋은 게 아니라 증권주보다 더 좋은 섹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9,500원하고 10,000원 선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되 그 이상에서 매수가 회복하는 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섹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요. 더 좋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완벽히 손절을 지금 하기보다는요. 좀 더 기다려서 손절폭을 좀 줄여놓고 예.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건 좀 욕심은 내지 말자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네. 오늘 또 좋게 오늘 좀 좋잖아요.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 보고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팔아야 되나 또 다음 주에 또 밀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우선은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네,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수를 먼저 얘기하면은 예. 지수는 이제는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 주요 국가 미국이나 유럽, 중국까지 이제 근데 다음은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예. 경기 부양세 나오면은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좀만 더 참아보시고 예. 9,500원하고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예. 그때 팔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서원은택이. 서원 인텍이요. 예. 네, 그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매수는 14,000원에 20%입니다. 14,000원에 20%요. 예. 어이구, 어머니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몇 달 한 3개월 됐을 겁니다. 아, 그럼 거의 고점이네요? 예. 아이고. 자, 서원 인텍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IT 부품주라면서, 예. 네, IT 부품주는 정말 포괄적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서원인텍은 뭐 키패드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 아시죠? 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뭐 갤럭시 시리즈, 그 스마트폰. 예. 거기에 정품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서원인텍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케이스 업체들이, 실적이 정말 과거에 정말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삼성에서도 이런 걸 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서원인텍이라는 기업을 정품 케이스 업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품 케이스를 쓰지 않으면 뭐 다른 기능들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굳이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인텍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머니가 지금 매수를 할 때,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매수가 회복을 한번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언제까지 오늘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좀 해드리기가 예. 애매한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회복을 하더라도 그 예. 이상까지는 올라가기는 사실은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쪽하고 같이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야 돼요. 예. 보통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도 스마트폰 출시가 예상되어 있지만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8월 달에 노트가 또 나오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그냥 올해 하반기까지는 거의 1년 정도는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기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셔도 14,000원 정도를 봅니다, 저는. 아니, 많이 안 기다리고 좀 손해라도 팔을 붙이면. 그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신다면요, 만약에 손해를 좀 감내하고 보신다면요,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래도 좀 빠른 시간 안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12,000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게 그래도 올해 그래도 상반기 안쪽으로 보셔야 돼요. 예. 상반기가 6월달까지인 거 아시죠? 그 안쪽으로. 2월달, 예. 네, 그 안쪽으로 보셔야 예. 돼요. 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예. 12,000원 정도까지는 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머니께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잡으셨어요. 예. 네. 그거 사자마자만 바로 팍팍 내리버대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냥 IT 부품주가 다가 아니고요. 어떤 예. 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 아시겠죠? 너무 내려서 이걸 못 짜놓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요. 보통 이렇게 잡으신 분들 중에 예. 비중이 막 50%, 60% 이렇게 잡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이번에 차라리 좀 다행인 게 20% 정도 비중이니까 그나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예. 그래도 손실폭이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선 크지 않을 것 같고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예, 12,000원까지만 와도 다른 종목 단정 바꿔보지.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따라붙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차트 흐름 보세요? 그런 거 잘 모르고 잘 보시죠? 그냥 저번에 한번 어느 분호의 멘토님이 네. 서원택이 걔한테 돼서 그때 샀거든요. 예전에는 괜찮았었죠, 예전에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계속해서 그 흐름이 바뀌어요. 안 오리고 막 자꾸 네. 내리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예. 반등 나오면 예. 깔끔하게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예. 이렇게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시간이 2시 54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84% 오른 1874.3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외 쪽, 바로 중국과 유럽, 그리고 더불어서 유가의 상승분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기관들 쪽에서 무려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3,211억 원의 순매수, 반면에 외국인들은 1,484억 원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죠. 이 자금들 역시 유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기 때문에 중동의 자금의 이탈 오늘도 역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현재 1,839억 원의 순매도입니다. 자,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급이 바로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 이 물량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건 시장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바로 전에 확인했을 때는 2%대였는데요. 벌써 3%로 올라섰습니다. 전거래보다 34,000원 정도 오른 116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전거래보다 700원 정도 내린 모습, 바로 앞전에 확인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 그리고 현대차, 현재 1.4%대 반등 주면서 13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역시도 각각 2.6% 그리고 3.5%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역시 이제 강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위쪽으로 잘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일단 위쪽에서 봤을 때는 목표 주가로 봐야 되는 구간 자체는 42만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당 부분이 42만원까지 보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0.6%대 지금 반등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오늘 4.6%대 지금 올라서고 있네요. 네이버도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타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3거래일 정도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오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전히 네이버의 흐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상승으로 계속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자리가 68만 7천원,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돌파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이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0.4%대 지금 하락 중인데요. 그동안 상승이 좀 강했었죠. 그래서 1월 들어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좀 잡는가 싶더니 아직까지는 조금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등 시에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 현재 1.63%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보험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호재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들의 좀 약세 분위기. 결국은 보험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사망률과 그리고 또 손해보험에 대한 어떤 요율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겨울철 시즌에는 보험주가 보통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보험주에 대해서는 길 관점에서의 흐름보다는 짧은 관점에서의 흐름을 좀 중요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예상치를 지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후반대까지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린 모습이었는데요. 네, 67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 한때 마이너스 1%까지 빠졌던 걸로 생각해 본다면 큰 상승세가 아닌가. 역시나 장후반 때는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채워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꾸준하게 장후반 때까지 매도세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기관은 290억, 그리고 외국인은 318억 정도 매도세의 시장 수급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 셀트리온의 조정권이 좀 깊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는 마이너스 3%대로 방어되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조정 눌림목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도약인지 혹은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들 일단 추세에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모두 다 이 완만한 시장에 대한 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주인공은 이 컴투스 게임주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이 게임주들 신작 효과로 해서 큰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후반대까지 역시 게임주들이 크게 상한가까지 밑도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역시나 새로운 관점의 시장의 순환을 날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셋째 주 1월 22일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시장이
울게도 만들고 또 웃게도 만들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날씨보다는 좀 더 또 빨리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선방을 했다고 저는 대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영 매토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네.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마감,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보다 2.1% 정도 오른 187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결국은 2% 이상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마지막까지 끌어올렸다는 점 자체는 결국 월요일장부터는 한번 시세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에서의 대외적인 악재들이 너무나 많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은 하나 둘씩 소멸이 되면서 결국은 지수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다소 또 약한 뒷심 부족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0.78% 정도 오른 671.01%의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 자체는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거래소보다는 앞으로 흐름 자체가 약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전히 1월 달은 중소형주가 강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과 1월 마지막까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종가 상황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특징주 3종목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첫 번째 특징 종목인데요. 오늘 보니까 종가의 6.6%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장중에 무려 7.5%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LG전자, LG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바로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의 4대 자동차 업체죠. 바로 이치 자동차하고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LG전자의 주가가 강하게 위쪽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LG전자 그리고 LG그룹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몇 개 일부 그 기업들 외에 IT 쪽에서는 큰 시세를 타기가 어려운 그런 동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LG전자가 이번 상승이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져서 조금 더 오름세 6만 원을 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지켜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LG전자 이런 중국과의 그 계약 체결 소식 자체는 앞으로 지수 상승에는 어느 정도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이 기업이 오늘 정말 많이 올라갔죠. 지금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지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염을 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가격대가 지금 14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까지 올랐었어요. 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이 음식료 업체들 중에서 뭐 라면이라든지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그 신제품 출시 효과를 강하게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뚜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진짬뽕이죠. 바로 진짬뽕이 거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결국은 라면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도 많이 올라서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뚜기의 실적 향상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까지 같이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그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손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고점 자리에 와 있고,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는 신규 접근은 조금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주가가 거의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가가 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재무구조가 너무나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또 꾀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도 같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중요한 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재무구조가 확실하게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했던 것 자체는 결국은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 쪽에서의 어떤 수주,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게 계속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단발성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당시에 반등할 때도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은 단기 반등 때 매도 전략으로, 그리고 신규 접근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 역시 불가하다는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5,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15,000원보다는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 3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들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 의뢰 주셨습니다. 자, 현대제철 문의 주셨고요. 55,000원대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34% 갖고 계신데요. 우선은 현대제철, 이 철강 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안 좋다가 이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철강 업종에 대한 시선이 곱진 않기 때문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51,000원대에 대한 가격대를 보니까 지난 연말 때까지 한 차례 정도 회복을 해보려고 했지만 연말 이후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한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본다라면요,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어와 함께 합병하고 난 다음에 이 수직 계열에 대한 이 연결 사업으로, 또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할인폭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서 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통보를 늦장 통보하다 보니까 이 공정거래에 의해서 이 어느 일부의 이 주권을 매도하라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연말 때 이후부터 해서 물량이 출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해서 시장 하락이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만약에 시장에서 출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소화된다 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지점이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새롭게 더 추가를 매수한다거나 이런 전략은 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충분히 1차적인 반등 때 55,000원대까지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좀 이 종목은 지고 가자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비중을 늘리지 말자라는 이야기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매수가가 9,400원, 비중이 50%입니다. 자, 9,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은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 9,400원대. 일단 한국정보인증은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이 부분은 이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정보인증의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다소 소외감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적인 조정이 일단 마치고 있는, 기간적인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정이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 조정이 끝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수는 또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정보인증의 경우에는 자, 과거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섰을 때, 이 당시에는 삼성페이에 대한 역할이 좀 컸었고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결제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인터넷 뱅킹, 인터넷 전문 은행,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가장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에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한번 올리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대신 너무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4,000원 정도 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4,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좋은 사람들요. 네, 자, 이 종목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85원에 50%입니다.
2,500원대 갖고 계세요. 네. 50% 갖고 계시고요. 네네. 일단 좋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이야기들은 많은데 주가가 영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은 사람들 뭘 보고 접근하셨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중국 수혜들 해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왕초본데도 비중도 네. 너무 많고,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자, 좋은 사람들 상당히 걸쳐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남북 병협주,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야기가 좋을 때 이 주가 올라가고요. 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이 시장 진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브랜드가요, 속옷 네일을 파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아동복도 이제 새로 시장을 진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두자녀 정책도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 흐름은 조금 변변치 못하죠. 자, 네. 비교 대상을 알려드릴게요. 두자녀 정책으로 수혜가 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뭐, 아가방이나 아가방, 뭐, 강방어 같은, 네. 오령, 뭐 제로투세븐 이런 기업들 주가를 하나씩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도 일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닥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 있어요. 특히나 1월 달부터는 올해 중국에서 두자녀 정책을 본격화 이제 제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곧잘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보령 메디앙스도 반등 추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지지부진한 게 제로투세븐인데, 근데 제로투세븐도 거진 이제 바닥을 조금은 이제 횡보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사람보다는 각을 완만하게 이제는 올라갈 수 있어라는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못난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네. 지금 여태까지 순서를 보시면은 어떤 순서인가요? 잘 못 가는 순서죠? 네. 자, 그러면은 얘가 대장주, 주도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힘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좋은 사람들 이 기업은 종목 선택이 조금 아쉬웠어요. 차라리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잡으셔야 되는데 종목 선택이 좀 아쉬웠고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대장주 하는 역할을 잡았으면은 아마 지금은 수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가격대니까 저는 좀 더 보유하자는 의견을 드릴 건데요. 네.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 상승 추세에서 빠지면은 좋은 사람들은 더 빠질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좋은 사람들도 반등하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뭐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요, 아쉽지만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전략 이해되셨나요? 네,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십니까? 기간으로 본다면은 가장 비교 대상을 본다면요.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힘이 응집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량도 새롭게 유입되고 있고, 제가 예상컨대 아가방 컴퍼니는 다음 주쯤에는 한 차례 정도 큰 탄력이 나올 거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탄력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추세가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추세가 나와줘야지만 좋은 사람들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했을 때는 보름에서 뭐 많이 걸리면은 춘절, 그러니까 설날이 지나고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일단은 기간적으로 한 2,000원 이상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그 정도 가격까지는 반등은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중국 수혜라는 거 가장 큰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설날 그 전까지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하나입니다. 네, 어떤 종목 한국 궁금하세요? FMB요. 흥국 FMB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5,500원에 10%. 35,500원에 10%요? 예. 35,500원. 지금 그러면은 조금이지만 샀어요. 수익이네요. 그죠?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제 매수하셨나요? 아, 며칠 매수했어요. 며칠 전이요? 37,000원에도 했다가 좀 낮춰서 또 한. 아, 그렇군요. 네. 한국 FMB, 이 기업은 이제 저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FM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업은 이제 지난해 이제 신규 상장됐잖아요. 네.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착즙 주스. 제가 그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벅스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파리바게트. 네. 그런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커피를 예전에 많이 마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건강 음료를 많이 마셔요. 네. 주스 같은 거. 그걸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흥국 F&B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적 잠깐 체크해 보면은 실적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20%대, 그다음에 순이익률도 10%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네. 상장되고 나서요. 보통 이제 이 기업을 처음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상장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상장 차익 수익을 못 챙기게 만드는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 보통 6개월 정도가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거의 6개월 정도가 다 지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풀렸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한 차례 또 풀렸고, 그 다음에 6개월 보호예수 물량까지 해서 그 물량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자사주 신탁 계약도 체결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네네.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는 이 주가를 올리겠다는 어떤 또 의지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흥국 F&B의 경우에는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준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버준 매수하면 어떨까요? 추가적인 매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비중이 10%니까요. 추가 매수 가능해요.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구간대냐면 29,000원 정도 부분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 예. 추가 매수 더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도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흐름을 좀 돌려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당분간 이제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막혔었잖아요. 그러니까 38,0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강하게 위쪽으로 치고 올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끌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보냐면 저는 길게 봤을 때는 6만원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또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분간은 좀 고점에서 네. 박스권으로 운영되나요? 근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어떤 소진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주가 한번 뚫기 시작하면 그때는 못 잡아요. 또.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라기보다는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바로 내일입니다. 네. 저희가 또 강연회 가죠. 자, 일단 항상 황미영 멘토와 제가 이 연초에 경상도를 방문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놨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동자산 통신부터 해서, 그리고 또 지스마트 글로벌, 이와 같은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 소개했던 것 같고요. 종근당, 대웅제약, 이와 같은 종목을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경상도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경주를 통해서 경상도 이 바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내일 바로 오후 2시에 모두 다 참여하신다면은 그 기조로 해서 올 한 해를 풍족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미영 멘토도.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이번에 처음입니다. 경주는 처음 내려가는데요. 처음 내려가는 만큼 많은 준비했습니다. 자, 오시는 시간 동안, 그리고 투자한 시간 동안, 내가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그 시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